내래 등 학부모 그리고 교사, 대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청석에서도 오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좋은 의견 주실 분은 전화 02-784국에 3300번으로 전화를 해주십시오. MBC 인터넷 홈페이지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생방송 실시간 질문마당에 이 토론자에게 질문할 사항을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먼저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검정색 교복으로 대표되던 중고생의 두발과 교복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선 직후이다. 전두환 신군부는 정권의 전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통금 해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83년 중고생의 교복과 두발 자율화를 실시했다. 그러나 자율화된 지 4년 만에 교복 착용의 재량권이 학교장에게로 넘어가면서 다시 교복으로 환원됐고 이 기간 동안에도 두발 제한은 계속됐다. 현재도 서울 시내 중학교의 98%, 고등학교 92%가 두발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비판하는 중고생들이 최근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측이 머리 모양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데 반발, 학생 1000여 명이 수업을 거부하며 침묵 농성을 벌인 끝에 학교 측과 두발 규제 완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인터넷상에서도 이 운동은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중고생들이 만든 청소년 웹연대 위들은 노컷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두발 제한 반대 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으며 현재 두발 제한 반대 서명자는 10만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인권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 연합이 만들어져 지난 6월부터 거리 집회를 벌이는 등 두발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두발 제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지난 4일 대책회의를 갖고 이달 안으로 학교별로 두발 문제 토론회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두발 자유화로 인해 학생들의 탈선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염색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고생 두발 자유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허용해야 하나? 계속 규제해야 하나?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하나? 유기현 대표께 제가 먼저 물어야 하겠는데요. 이 머리카락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중고생의 경우 자신의 권리나 사회 주체로서 인정받기보다는 관리와 통제, 교육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두발 제한과 같은 그 무제한의 그 인권 침해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발 제한의 경우 역사적으로도 일제의 학교 병참화 규제 일환으로 시행되던 것인데 그건 어떤 정당성도 갖고 있지 못하죠. 이렇게 많은 인권 침해이고 그리고 아무런 정당성도 가지 못한 두발 제한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마땅한데 학교의 경우 저희들의 발언에 아무런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이. 네.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두발 규제 반대 운동의 원인은 나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일부 학교에서 지나친 두발 규제와 또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인 단속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저항적인 운동이요. 또 이것을 시정해달라는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간접적인 원인으로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나도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굶주리고 비꼬여져 있는 그러한 현실이 불거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병리 현상이라든가 구조적 모순이 단적으로 표출된 사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이 두발 제한 철폐운동, 이유 있는 반항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유 있는 반항이지만은 다시 우리가 말해주면 학생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가족 이기주의적인 가정교육과 또
또 정서교육을 소홀히 해온 학교교육, 그리고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초적이고 쾌락적인 그 외래 문화를 선호하는 사회 풍토, 그리고 상업적인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문화사업가들, 그리고 정부의 청소년 문화대책의 빈곤, 이러한 것이 한테 복합되어 터져나온 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태는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던져준 하나의 질책이요 과제라고 보고, 우리는 심각하게 이것을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덕규 의원께서. 네, 교장 선생님 말씀과 저도 동감인데, 우선 이 학생들이 먼저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로 칭찬해 맞아야 할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교육 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소원을 사실 거의 무시하다시피 한 것이 한편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고, 또 세 번째로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상당한 그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데 만족하면서, 다만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성장 세대와 기성 세대 또는 청소년 문화라는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이미 서구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청소년 심리학이나 청소년 사회학과 같은 그와 같은 청소년 문화와 기성 사회의 문화 간의 갈등 분규가 아닌가. 근데 이제 이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갈등 분규라고 하는 것은 사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봐서 아주 폭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학부모 입장에서 김영숙 부위원장께서. 네,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원에서 2차원은 너무나 발전된 세계고요. 2차원에서 3차원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 시대이고요. 너무나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가는 시대인데, 저는 이런 복장 또는 두발의 자유화에 대해서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 자체가 놀라운 사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고 있는 시작이고 또 그 어떤 열매라고 보여지고요. 학생들에게서 일어난 자발적이고 순수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찬성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운동 자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교육부에서 이 획일적인 이 머리카락 단속 이것을 없애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도록 한 이 새로운 방침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이 없으신 상황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전반적인 사회의 추세와 흐름이 또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의 인권이 이제는 무시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견 우려된다라는 편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 자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귀밑 1cm 세대였기 때문에 제 얼굴에 귀밑 1cm로 머리를 이렇게 잘랐던 첫날의 기억은 참 곤혹스럽고 학교를 가기도 괴롭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발 자유화 자체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지만, 저는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지금 소위 말하는 새칭 대걸레 머리라든지 펑키 머리라든지 빨갛게 염색된 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기성세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악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거론하기로 네. 하고요. 일단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학생들 측 입장을 간단히 좀 듣고 교육부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 일단 환영하는 바고요. 저희들의 운동이 소정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방침은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교내에서 뭐 토론회를 한다든가 민주적으로 해결해라 라고 해도 학교 자체가 일단 굉장히 억압적이고 또 굉장히 비민주적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제대로 토론회를 이루어질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교육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이 교육부 송영섭 학교정책과장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교육부에서 새 방침을 만들었는데요. 네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요. 저희가 98년에 새학교 문화 창조를 발표하면서 제일 크게 문제 삼은 게 토론 문화 활성화였습니다. 네. 거기에 중요한 게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합의를 해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번 회의를 했지만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에 공개했다 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모든 규칙에는 이제까지는 정당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가 서로 합의해서 대표성 있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정당성을 가진 규칙으로 스스로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생의 의사만 따르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학교 구성원- 네네. 잠깐요. 98년도에 이미 이 교육부 내부에서 이런 방침을 세우고 네.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난 2년 동안 전혀 진전이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예, 이번에 예. 공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사회 여론화가 되니까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이 말하는 것 중에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게 네.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이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했던 방식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각 학교 단위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 지킬 수 있는 걸 서로 합의해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 학생 측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말씀 네네. 들으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네. 목포의 최근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목포의 제2모 여고의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회, 그러니까 뭐 각 반장들과 학생회들을 모아서 토론을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뭐 이래라 저래라 딱 몇 마디 하니까 애들이 쭉 들어도 못하고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 끝이다, 이거 토론 끝이다 딱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학교 내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게 학생회 회의나 학급회의 때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계속 간섭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 어떤 제 친구가 다니는 학교 경우에는 학생회 회의 때 두발 자유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무슨 소리냐고. 네. 지금 말씀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학교 분위기가 안 그래서 잘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송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일부에서 그런 학교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강하게 저희가 지침을 내린 겁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감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정했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염색이나 이런 현상은 나오지 않고 아주 건전하게 규칙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런 학교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지침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전화로 모신 김에 네네. 다른 토론자분의 그 교육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박 의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교육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우리 성장 세대들이 이렇게 똑똑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한국인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지금 각급 학교에서 이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그러한 모순은 과감히 버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우리 성장 세대를 보는 눈을 성장 세대를 생각하는 사고 형태를 완전히 버리고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여전히 문제성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지시한 그 내용은 정말 시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같으면은 각 교육청에다 공문을 내려서 사이버 운동 주동자를 색출해서 지도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을 것인데 네. 내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질책을 겸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 즉시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방침을 낸 것은 바로 열린 교육,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교육부의 네.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한 가지 교육부에 건의할 것은 말이죠. 지금 우려됩니다. 이른바 중고등학생들의 깎지마, 노컷, 이 사이버 운동은 학교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또 다른 불건전한 학생 운동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곧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시고요. 일단 예. 교육부 쪽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듣고 네, 마무리를 네. 한 다음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송 과장님, 네네. 기왕 이 방송에 나오신 김에 네. 이 교육부의 이번 자율화 방침이 네. 이 학교 현장에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추가적으로 더 취하실 생각이신지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참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각 학교에서 추진 현황을 저희가 11월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율로 맡겼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비민주적인 방법을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토론을 거치도록 저희가 이번에 강한 모티브를 걸었다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김삼남 교장 선생님께서 아까 하시던 말씀 예, 예. 이어서 하시죠. 그래서 이 학생 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목하에 또 다른 불건전한 학생 운동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그 근거로서는 저는 청소년 웹연대는 인터넷을 투쟁의 장으로 해가지고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10만 명을 서명 운동을 할 정도로 세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30일에는 서울 명동에서 이 학생들이 두발 철폐를 위한 시위를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민주화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청와대와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적 소송도 대항한다고 하니 이거는 참 기성신뢰와 정치판을 뺨치는 이러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급회와 학생회를 통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학교에 건의하는 것이 이 상책인데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동을 펼치는 것은 제가 80년대 말에 말입니다. 학교 민주화운동이 한참 심할 때 거기에 편성한 어린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투신을 하고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교장실에 화염병을 던지던 그런 광경이 눈에 서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대책을 조속하게 교육부에서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말씀까지 듣고요. 유기현 대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운동이 뭐 옛날에 뭐 화염병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뭐 선생님들한테 뭐 싸운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웹상에서 서명 운동을 받고 그리고 뭐 공동선언 제작하고 계속 토론을 해서 우리나라 교육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발표하고 그리고 어떤 게 불건전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학교에 건의를 해도 그건 그냥 무시당하거든요. 어떤 학교가 그걸 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몇 대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거는 학생들이 이번에 뭐 운동하는 것은 뭐 투쟁이나 뭐 투쟁 뭐 이렇게 투쟁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인권을 자각하고 자신의 인권 스스로의 힘으로 찾겠다는 이러는 주체적인 운동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 유기현 학생. 예. 네. 지금 학생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미 그만큼 우리의 청소년들은 의식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봐서 참 만족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우리 성장 세대를 보는 그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이렇습니다.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도덕 규범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 지키면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 두발이나 학생들의 교복 이런 거는 사실 법률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과거에 교복을 입었다가 교복 자율화가 된 후에 다시 이제 교복으로 들어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 제복 속에서 참으로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한없이 놀고 싶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많은 것을 느끼고 싶고 뭐 이런 그 아주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복 속에다 누워가지고 이 통제를 위한 통제, 구속을 위한 구속 이 속에서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와 같은 것이 노골화되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지금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 시위를 한다든가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듣기에 지금 학생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단순히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단순히 두발전뿐만 아니라 소지품 검사도 상당히 심하고요. 물론 학교마다 그 정도는 많이 다르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추행도 드물게 좀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성차별 같은 거 또한 굉장히 심각한 체벌도 자주 일어나는 추세죠. 자, 이 유기현 학생은 저희 백분 토론 역사에서 길진 않습니다만 최연소 지금 출연자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앞에 모시고 참 이야기하기가 거북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이야기해. 예, 이 대목에서 잠깐 그 응원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학생들을 조금 연결을 해서 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온라인상에서 말하자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청소년 웹연대 대표가 나와 계신데요. 이준영 학생인가요? 네,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또 유기현 학생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어서 좀 이야기하죠. 자기소개 잠깐 다시 해주시고. 네, 현재 청소년연대 위드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행이라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연대 위드는 청소년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 3개가 모여 연합한 사이트로 공동기획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청소년과 비청소년들과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컷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두바지한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선동이라든가 또는 폭력적인 시위 같은 것들 전혀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바지안의 정당성과 교육적인 목적에 대해 공감한 시간적인 여유와 설명도 없이 입학식 때부터 귀 밑 3cm, 두발 3cm 혹은 검은색 스타킹이나 흰색 머리띠망을 강요당해온 청소년들은 이런 학교 내에서의 그런 토론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터넷상에서 두바지안 반대 서명운동 사이트를 통해 그 부당성을 알리고 끊임없는 기성세대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두바지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바 규제가 교육적인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공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20분, 11시 15분 정도 됐겠죠. 현재 저희 사이트는 하루 2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 서명인단은 11만 6,2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 말씀을 듣고요. 네. 교장 선생님 전혀 불순하거나 위험한 운동이 아니라고 이렇게 학생들은 주장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이 청소년은 폭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떻게 뛸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징조가 보인다는 이야기죠. 예. 자, 이준행 학생이 그럼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 청소년 웹연대 그것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년연대 위드는 그런 학생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무방비하게 그렇게 요구해달라는 그냥 압력단체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학교에선 도저히 토론이 안 되니까 학교에선 도저히 회의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빠져나와서라도 선생님들과의 더없는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10월 28일 서울시민날의 행사에서 신촌에서 저희가 축제를 벌일 예정인데요. 시민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가 학생들과 전부 다 손을 잡아서 두바지안 그리고 학생들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더없는 이야기를 하려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386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는 학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8만이나 10만이나 이렇게 세를 모아가지고 세력을 확장한다고 지금 본인들의 주장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 우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는 8만과 10만의 숫자 자체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야기의 요지는
인권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두발에 관한 문제인지, 그리고 두발의 자유를 허용해달라고 어른들에게 학교에 요청한다면 어느 부분만큼인지 그거를 이런 기회에 제시해 주시고, 부모들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 교육부의 어떤 지침에 대해서 불만족한다라고 말하셨는데, 그 불만족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그것도 좀 듣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린 것 자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전 세대에 나는 그렇게 당했는데 너네도 참아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런 현상 자체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요, 두발 센티미터를 더 길게 해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 두발 자유화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완화 정도가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토론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으면 안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민주주의와 헌법을 잘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두발 몇 센치로 제한한다는 게 굉장히 웃긴 거잖아요. 개인의 인권 침해하려면은 법률로서 딱 제정해야 되는데 고작 합칙에서 마음대로 딱 정한다는 게 전혀 정당성이 없다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이야기에 대한 제가 또 얘기를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헌법은 모든 사람,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교는 헌법에 위배되는 곳인가요? 현재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학교라는 곳은 규범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학교가 규범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 말 뜻은, 저는 제가 단발머리에 굉장히 상심했던 세대이고, 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방학 동안에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방학하기 직전쯤에 머리를 좀 잘랐다. 여러분 학생들과 또는 필요하다면 사이드의 학부모와 함께 다 존재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나 긴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선에 타협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네, 박덕규 의원께서. 그거는 좀 생각을 그것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두발이나 교복 자율화가, 교복은 여기서 얘기가 안 되고 있지만은 머리를 마음대로 기르고 안 기르고 하는 것이 학교 규범과 사실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머리가 길면은 학교 교육이 잘 안 되고 학교의 질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한 이 두발 자유화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규범은 규범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이 두 개념 가치 사이의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시각, 특히 교육적 시각이 돼야 되겠죠. 청소년들은 과도기에 있고, 그래서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닙니다. 그 시기는 그러나 미숙의 아름다움이 있죠. 아직 덜 익은 과일처럼 보송보송한 솜털이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 맡겨놔도 자구력이 생긴다고 봐서 학생들의 그 두발 자유화는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 규범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두발 제한을 인권 침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미술 평론을 하고 교육자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잘 들으시고, 청소년, 이 두발 규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왜냐? 두발 복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심성을 변화시킵니다. 똑같은 품성을 가진 학생이라도 두발 복장이 달라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걸 내가 하나 그림으로서 보이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 형식이 내용을 구정하는 그림입니다. A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A가 A를 보는 분은 이 종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종이고 무심한 종입니다. 그렇지만 A 그림을 보면 분노, 화가 나지요. 이 사람은 악심, 악한 마음을 가진 것 같죠. 그러나 B는 또 어떻습니까? B는 희열, 기쁨을 느끼지요. 선심을 가진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즉, 선 몇 개의 배열 때문에 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의 두 발이 단정하고 청결한 사람은 정신이 첫째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지면은 마음이 고와지고 마음이 고와지면은 자연히 행동이 빨라집니다. 그러나 정신이 이렇게 두 발과 두 발이 불결해지면은 이 정신도 흐릿해지고 마음도 이 비떨어지고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유기현 학생이 먼저. 아까 그 그림 감동 깊게 봤는데요. 물론 머리가 단정하면은 공부 잘해 보이고 또 착해 보이고 이해가 가는 바고요. 그런데 학생들 인형이 아니잖아요. 자기 의사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른들이나 기성세대가 보기에 불건전해 보인다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제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하셨는데요. 염색이나 파마머리 그러니까 제 생각 염색이나 그런 파마머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인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전통이나 문화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어긋난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것은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집에서 자녀분이 염색하고 오시면 당연히 눈치채실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집에서 부모님과 민주적으로 토론을 해서 알아서 규제를 할 문제지 학교에서 규를 딱 정해가지고 규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 박덕규 의원께서 보충 발언. 네, 교장 선생님 보여주신 그림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단정한 사람이 정신이 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성장 세대에게 어떻게 웃는 얼굴, 맑은 머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규제를 함으로써 그 A와 같은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근데 그걸 더 규제함으로써 오른쪽에 있는 웃는 얼굴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하기에 우리가 돌을 닦고 수도승이 되려면 머리부터 깎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깎으면 마음이 단정해지거든요. 군인들이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은 활동하기 편하고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고 우리가 귀신놀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부터 흥걸지 않아요? 그러면 음산하고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은 그와 같은 군이나 경찰이나 이와 같은 제복의 그 정신을 담고 있는 이 그러한 직업과 성장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인정하지를 않고 제가 체험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 뒤에 몇 분 계십니다만은 교사나 이 성인들이 지성인들이 예비군 군복을 입고 예비군 모자를 쓰면 어디든 행동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고 아무 데다 주지 않고 앞에 여인이 지나가는데 오줌을 눕니다. 저도 그걸 목격하고 저도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말이 아주 거칠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외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 그거 체험하신 분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와 같은 규제와 통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 교육적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과 그거를 그러한 그 A와 같은 그 표정을 B로 바꿔주기 위한 그와 같은 규제에 의해서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장세들의 성격 장애나 숨겨진 잠재되어 있는 불만 요소 이거는 더 큽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이 성장세대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은 지금 오른쪽 A나 B의 그림에 대해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지, 군대나 수도원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정신을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 집중을 하려고 하면 단정해야 되거든요. 자세가 지금 비틀어져가 이렇게 있으면은 벌써 내 정신이 흐릿해지고 이야기가 제대로 안 나면 딱 이렇게 할 때에 바로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건 교장 선생님 세대에 그랬고 지금 청소년들은요 귀에다가 뭘 꽂지 않으면 외워지지를 않는답니다. 이게 청소년 문화예요. 자, 지금 어른들끼리 이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이 예, 예. 엇갈리는데요. 잠시 방청석으로 넘겨서 방청석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정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김규호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 의견을 제대로 들어봤습니다만은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학생들의 의견은 자율성에 대해서는 다분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직의 교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교장 선생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사의 입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 학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두발 자유를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얘기가 나온 상황이지만은 모든 집단에는 룰이 있습니다. 룰이 있는데 그 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이 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 있는 그 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의 그 어떤 이 바람직한 학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지언정 네. 이 두발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예, 저 맞죠. 방청석에서 이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네. 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국장 박홍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앞에 계시는 학부모님의 입장과 상당히 좀 다른데요. 일단 이 장이 누구의 머리 그 두발에 대한 그 주체가 학생인데 지금 기성세대 어른들의 어떤 그 생각들에 그 서로 교환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교장 선생님이나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패널 분이 하신 말씀은 상당히 그 학교 현장과 차이가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네. 지금 있는데 거기 학부모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적어도 그 토론이라는 것이 학생회라는 자체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학생이 바라는 어떤 그런 권리 차원이라든가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바람이 토론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를 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탈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제 몸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관리를 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나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훨씬 더 편하게 생활하고 어른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도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네.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래서 탈선은 사회 문제는 다른 방면에서의 어떤 문제로 해결이 돼야지 이거가 결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거는 내 아들과 내 딸을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사실 TV나 지금 TV 프로그램이지만 TV에서 보여지는 어떤 문화나 사회 자체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기성세대들의 생각을 그대로 전이하는 그러니까 통제하기 쉬운 쪽에서 네. 두발을 규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그래서-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예, 예, 듣고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부모님 말씀에 예. 대해서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인권 침해가 아니고 학생을 보호하는 대책은 뭐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발 자유화가 되면은 여기에 편성한 어른들의 상술이 침범을 하면은요.
그 상인들이 학생을 주 고객으로 해가지고 머리의 형태라든가 염색이라든가 가발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패션 상품 판매를 위해서 가전선전을 다하면 애들이 유혹이 돼가지고 여기에 유행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는 왕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애들 소외감을 가지죠. 갈등하고 방황하죠.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을 학업에 전념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머리 이 비용이 약간 아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애들이 중국집이나 주유소나 그렇지 않으면은 태피업소에 넘나들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염색 하나 하는데 제일 치아가 8,000원이고 보통 2만 원이고 스트레이트 파마는 10만 원까지 간답니다. 네. 이러한 사태도 벌어질 때 다시 한번 탈선의 우려 말씀이신데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고 학부모님께서 다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는 오히려 기성세대의 문화, 삐뚤어진 문화 자체로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의 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지금 청소년의 어떤 학교의 장에서 민주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어떤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가는 장이 저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박덕규 의원께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예, 그 두발 자율화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머리를 마음대로 기르고 다니면은 비행 청소년 아니면 좀 좋지 않은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 그거는 좀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1962년부터 그러니까 82년까지 아주 강하게 학생들 교복과 이 두발을 통제했던 시기에도 여전히 이 비행 청소년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교복 자율화가 됐던 80년대에 와서도 80년서부터 4년 사이에도 여전히 같은 비율로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90년대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교복을 입고 또 종전처럼 강한 통제는 하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학교 규범을 지키도록 했던 93년부터 97년까지 통계인데 이때도 여전히 6.4%에서 7.6%의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해서 비행 행위가 많이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놓고 봐서 실질적으로 머리 자율적으로 했다고 해서 행동이 잘못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논지는 학생 두발 자유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어떤 대책으로 나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반대든 찬성이든 저를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의합니다. 학교 바로 세우기 실천 연대 이름으로 제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지금 어떤 운동을 벌이고 있다면 학교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로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생회가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학생회는 학생회 토론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회의 의견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반영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건의를 하기 전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교육 경력 39년입니다. 네. 그 체험을 통해서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두발 복장이 단정하지 못한 애들은 학교의 대부분이 그래요. 100%는 아니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아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고 그 문제아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집에 각 학교에서 문제아들이 어떤 식으로 가는가. 제일 처음에 문제아로 가는 코스는 두발 복장이 불량해요. 그 다음에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우 관계가 불량하면서 결석이 무상하고 그 다음에 반항하고 가출하면서 문제아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머리를 그래 불황한 애들 다 그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통계 철학으로서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네. 두발 복장과 이 학업 성취도 혹은 교육 사이에 관련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깊다면 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마음대로 머리 염색도 하고 옷도 마음대로 입다가 14살이 되면 갑자기 머리를 깎고
그 19살이 되어서 학교문을 떠나면 왜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되느냐. 그 6년 만이 이 자기의 의상이라든가 두발을 통한 표현을 봉쇄당해야 될 교육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묻던데. 그 교육 심리학적으로 어린애들은 자기 몸을 갖추고 거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또 그러한 주체성도 아직 확립 안 됐는데 중고등학교 된다면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사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머리에 신경을 쓰게 되고 지금 초등학교에 내가 그 통계를 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많이 머리를 들이는데 그는 자기가 들인 게 아니고 어머니들이 들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애들을 이번에 신문에 학교 그 어린이 신문에 놓은 걸 스크랩을 내가 쓴 걸 봤어요. 쓴 걸 보니까 형님들은 왜 이 머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애들은 다 착실하고 모범생이고 나도 그거 하고 싶다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 통계는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학생이 한 명 전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유기현 학생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유기현 학생과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남보라고 합니다. 네네.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교장 선생님께 묻고 싶은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탈선의 공식이라는 거는요. 지금 일정한 규제 안에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다는 것이지 만약에 규제를 다 풀어놨다면 규제가 없었다면은 그것이 그런 식으로 발전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성세대의 상술에 휘말려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법과 질서라는 그 틀 안에서 보면은 네네. 예. 저는 전교조 학생생활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개원중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학생들과 학교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 동감을 하는데요. 그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그 토론의 과정에서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느낀 점이 상당히 좀 황당합니다. 과학교사라서 저는 아이들한테 합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학생들만 그거를 제한받고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에게 제한을 한다라면은 그거에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듣는 근거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는 말이 듣습니다. 근데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는 말 자체가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가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요. 불건전하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도대체 누가 정하고 어떤 것이 불건전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토의가 한 번이라도 돼봤는지 단정해 보인다의 기준 이건 누가 정한 겁니까? 학생들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정하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그대로 강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예비군 복장에 대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군복이 싫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마지막으로 교육심리학적인 얘기 말씀이 좀 있었는데 어느 교육심리학 책에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논지를 댈 때 그 논지에 맞는 적합한 근거를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발 자유화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인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거에 반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되고 있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유기현 학생이 아까 제가 미리 예고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헷갈리네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우선 지금 초점은요. 학생들의 머리 모양을 자유로 하면 탈선으로 이어진다는 명제입니다. 예. 아까 교육 경력이 39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 대단한 것 같고요. 저도 근데 학교 다닌 지 11년 됐거든요. 저도 꽤나 다녔고요. 근데 아까 소위 양아치라고 하는 거 양아치가 되는 루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반대로 여기 방청객에도 나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염색도 하고 막 머리도 기르고 잘리고 그랬는데 오히려 같은 반 애들이 나쁜 애들한테 맞으면은 대신 싸워주고 그래서 표창장도 받고 공부도 곧잘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까 머리가 음색하면은 불량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잡단책을 많이 읽어서 들은 건데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아치 그런 애들이 그래요? 그런 애들이 보통 학교 규율에 보통 정을 많이 하니까
뭐 염색하는 거지 염색하는 애들이 모두 뭐 양아치인가 이런 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학부모님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거 교육부 지침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 학교별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총투표도 하고 그런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제 주장은 아까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말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도 오면은 학교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예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학생 인권을 건드리는 그런 학칙은 제정되지 못하도록 교육법 시행령에서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김영숙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유기현 학생이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얘기한 것, 이 다 건의 성격인데 교장 선생님께서 아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의에 대해서 학교 운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건입니까? 방금?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 대표를 참여시킨다든가. 지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나의 구성체로 참여한다는 거죠. 참관 정도 성격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예. 그게 이제 생각이 비약이죠. 네. 그거는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저 학생들은 미성년자인데 학교 운영을 배우는 피교육자에서 학교 운영을 한다니까 공부하고 차원이 완전히 달라버리죠. 공부를 할 학생이 공부를 지도하는 그 후에 운영까지 하겠다 하니 비약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지금 사고의 차이. 교수님 뭐 우리나라 학교 교육 현장의 뭐 책임자시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셨고 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성장 세대 여전히 좀 시각을 다르게 보자고 하는 말씀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민주형일 때 민주주의나 뭐 이런 개념으로 사회 통합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럴 때에 학생들이 덜 탈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생 대표나 뭐 이 참여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연령으로 따지면 10세 외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학년으로 따지면 4학년 이상의 학급 학년 대표가 학교 경영에 참여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교육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교원 승진 평정 제도를 연구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소위 다면 평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 평가하겠다.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되게 좀 불쾌하시겠지만은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교수 평가하는 것처럼 최소한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를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론도 상당히 많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거야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최소한도 학교 경영 그 체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은 상당히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참여가 얼마든지 발언을 해요. 그런데 결의권은 없습니다. 그거를 줘야 되겠죠. 발의하고 건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운영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걸 결정하는데 거수권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후진국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후진국이에요. 지금 두발 자유화 문제에 국한해서 보면요. 학생들이 학교별로 만드는 자율적 두발 규정 어떤 것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규정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대단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교사도 있고 교장도 있고 학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 방침대로 3자가 공동 토론해서 하라는 거죠. 그 경우에 학생들도 의결권을 가집니까? 그거는 이제 그 학교에 따라 다르죠. 이제 거기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만들면 되겠죠. 교장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는 벌써 자유화는 아니고 자율화가 되었어요. 한 3, 4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3자 회의를 할 경우에 의결권을 부여를 하시고 계십니까? 학생들에게? 네. 의결권은 안 되고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교직위원 회의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죠. 그러면 문제가 없죠. 대학생 같으면 또 모르죠. 자, 여기서 다시 이 두발 문제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져보고 싶은데 어떤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 두발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체 자유의 일부고 또 표현의 자유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다 인정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 교육을 위하여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무시되는 것
이것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이 행해진다는 것, 이대로 가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 경우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쟁점인데, 중고등학생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통제력은 약한 반면에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하고 사춘기에 접어들어가 있고 인격 형성 단계입니다. 이 인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게 아니고 형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서 공중도덕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구범을 지키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시민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 배워야 될 학생이고 선생은 가르칠 의무가 있고 학교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격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유라는 것이 그냥 자유가 아니고요. 자유는 질서와 도덕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지, 그런 아닌 데는 방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의 인권은 어느 정도 통제돼야 되고, 또 그 학생이 가치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격을 보류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교사들이 지도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게 학교입니다. 예, 박 의원께서 학교라는 것은 사회적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거의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걸 교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좀 공격받을 말씀이지만은 선생님들에게 가르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지 법률로 보장되는 건 지금 우리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떠한 규범이나 규칙이나 또는 뭐 질서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 성장 과정에서 연습을 시켜야 된다 하는 교육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은 잘 지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이 스스로 지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니 지킬 규범을 만들라고 하는 것까지도 규제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굉장히 불났고 지시해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학생들 뭐 목포 이해도 들고 그랬는데 좀 풀어지죠. 이제 앞으로 지시가 내려가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지시 자체도 이미 규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근데 뭐냐면, 저는 우리 교육학자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이 규율과 통제를 수별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다른 직장하고 다릅니다. 의사나 판사나 하고 달라서 예방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의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은 교사와 같이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병이 들었을 때 환자를 치료하고요. 법관들은 죄를 지었을 때 범법자를 치료하지만은 교사는 죄를 짓기 전에 혹은 또 병을 들지 말라고 미리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직이 성직이고 교사들은 위대하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 미성년자를 통제하고, 물론 그 통제 범위는 너무 꽉 조어서는 안 되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자 하면 이거는 교육을 하자 말자는 거죠. 하시고 유기현 학생이. 교장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도 역시 선생님들에게는 좀 언짢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전통적인 교육의 규범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소위 사제 간의 관계, 이런 형태의 교육적 관계를 강조하시는데, 이미 개혁교육학이 만들어진 게 1930년대부터 생겼고, 그 이후로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사는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안내자로서 그 교직 그 특색이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규범 중심의 학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도 안 될 뿐더러 정치인 양성도 안 되고 외교관도 양성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간에도 거의 권위 중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장 세대를 풀어줘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면은 그게 내구석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두 발만은 그하고 차원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두 발이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저는 거기에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줬을 그 초기 단계는 약간의 혼란이나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우리도 훨씬 더 빨리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자, 유기현 또 학생들도 그렇고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 생활 지도는 학교에서만 맡기지 말고 사회와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는 힘이 빠지고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년퇴직으로 경험이 많은 분 다 나갔죠. 이제 또 교장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어가 들어오려는 세력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인격 교육의 기초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무리 자해도 사회가 비뚤어져 있으면 나가서 물들어가 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아무리 살기에 바쁘다고 버려둔 아들 혹은 또 무식하고 돈은 많은데 과잉 보호를 해서 비뚤어진 우리 이 애들을 우리가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그 방황하고 거부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애들의 몸집에서 저 애들에게 무슨 전기를 불어여주고 정신을 심어주고 무엇을 해줘야 할까 그 지혜를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새 물길 운동이라 해가지고 국토순례 대행진이라든가 혹은 또 동아리 한마당이라든가 뒷뜰 야영 등을 네, 해서 의제와 그런 관련된 시설 걸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의제와 관련된 네. 걸로 좀 줄여주십시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건 여자가 유익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두발 자유화, 보신 것처럼 청론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 세부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합의를 거두기가 도무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